반갑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숨겨진 단서를 찾아내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드리는 크립토 명탐정입니다. 지금부터 긴급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현재 비트코인이 77K 부근대까지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물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 회로를 돌리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현물과 선물 투자를 모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장의 진짜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장 분석에 앞서 지난 관점 정보에 대한 브리핑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베어 플래그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에서 버티면, 반대로 이게 버티면 불 플래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20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작은 불 플래그 패턴의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78K 구간을 재차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추가 저항을 맞고 밀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같이 고려하면서 타점을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숏타점에 대한 흐름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보를 드렸던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라인까지 올라갔을 때 요 라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저는 숏을 보고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는 좀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요 라인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이 꽤 될 겁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 난 이 정도에서 이제 끊고 싶다 하신 분들, 현재 라인에서 털고 다시 한번 자리 잡아줄 때 반대 방향인 롱타점으로 잡아서 다시 들어가거나, 자, 그 전에 이 라인까지 빠지기 전에 이 라인에서 요 라인 이탈 시 다시 한번 신규 숏타점을 잡는 방향을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드릴 테니까요.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자, 휴대폰은 우측 하단, PC는 좌측 하단이죠.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서 이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자, 이렇게 누르시고 요 링크 복사해서 위에 창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붙여넣기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크립토 명탐정 정보방 입장 요청 창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고요. 정보방 입장 및 상담 문의라고 표시만 해주시고 네 하신 다음 제출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자, 요런 식으로 왼쪽에 보이는 요런 식으로 텔레그램에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단타로 먹을 수 있는 타점까지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 주말 활용해서 수익 좀 보실 분들은 하단 링크 이용해서 입장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잖아요. 주말 동안에 단타로 실시간으로 수익 가져가고자 하신 분들, 크립토 해커스 관점 기록방에 들어오셔서 정보 가져가시면 수익 긁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는데요. 선물 투자의 가장 큰 무기는요, 상승장뿐만 아니라 하락장 양방향 모두에다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이 77K 이 자리가 반등 자리가 아니라 추가 하락장이라는 명확한 방향성 속에서 2차 대폭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이로 인해서 지금이 마지막 탈출 구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바로 이 구간 82K 구간이 단기 최고점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해 드렸죠. 그때 포착했던 하락 전환 패턴, 즉 베어 플래그 패턴의 깃발 하단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깃발 하단부가 바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더리움 차트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이미 이더리움은요, 강한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 단기 고점에서 맞고 이 플래그 하단 라인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죠. 그죠? 자, 일단은 이탈을 한번 해줬고 다시 한번 저점 구간을 만드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플래그가 조금 더 완만하게 이런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모습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퍼져버리는,
확산하는 형태의 채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투자 심리가 더욱 급격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공포감이 더 커지는 거죠.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러다가 더 큰 하락장으로 가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연이어서 도미노처럼 비트코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제가 왜 숏 포지션 관점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차트와 수급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한 단서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조만간 아주 큰 변동성 추세가 터질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 포지션 관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 추세는요, 요때와 좀 비슷하게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요때, 요 라인에서 이때 버틸 줄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맞고 밀리는 과정에서 요 라인에서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직전 3바닥을 버티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다. 자, 이때도 비슷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만약 이 라인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지속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요, 단기 상방에 대한 저항이 있죠. 이 저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물량들이 매도 물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쏟아져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 70K 근방까지 밀린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성이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추가 하락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요 라인까지도 매우 강한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 라인에서 마지막 지지력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패턴이 바로 이 이더리움에서 나오고 있는 패턴이죠.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라인에서 버티지 못하면은요, 결과적으로는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 섹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라인까지 밀렸다가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반드시 염두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의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동조화가 된다면 이 두 패턴이 두 가지의 땅 자산이 동조화가 이루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결국 비트코인도 이 상방 채널이 이 하단이 뚫리면서 다시 한번 요 라인 70K 선에서 마지막 지지력 테스트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드렸던 타점 요 81에서 82K 타점에서 숏 잡고 대응하자라고 했던 분들, 아직까지도 그 관점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빠지는 자리인 70K 선에서 전량 다 매도를 해보는 투자 전략, 아니면 현재 라인에서 절반 정도 털어주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라인까지 갔을 때 수익 극대화하고 털고 나온다. 근데 여기서는요, 다시 한번 방향성에 대해서 재고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 방향으로 가게 될지, 이 방향으로 계속 가던 방향으로 관성에 의해서 빠지게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 또 말씀드렸던 게 뭐죠? 바로 이 RSI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RSI 지표가 기준 평균값은,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53이죠. 서서히 눌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추세가 꺾이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RSI는 4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과매도 상태로 내려와 있는 상태죠. 하지만 살짝 올라왔지만 이 50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더 내려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자, 롱타점으로 바뀌는 시점은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30, RSI가 30을 이탈하는 시점부터 슬슬 롱타점을 잡아도 되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라인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당시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요 라인이죠. 14에서 15 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RSI가. 그럼 저는 그 라인까지 빠졌을 때가 가장 최악의 경우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요 70K 선까지 밀리는 자리가 RSI 지표에 30 정도 근접하는 지표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까지는 확실하게 숏타점을 지켜주면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때부터는 일부 물량 덜어내면서
최저점까지 숏타점을 좀 더 유지해주자. 그 이후에 확실하게 14포인트까지 밀리면 그때서야 저는 롱타점으로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 같이 고려하면서 타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수급인데요. 자, 이렇게 뭐 RSI가 확실하게 14로 갔다고 해서 무조건 롱타점 잡는 거 아니죠. 그때부터 뭘 봐야 돼? 수급을 봐야죠. 매수세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매수 수급이 얼마나 빨간 봉이 올라오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자, 이런 식으로 수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전체적으로죠. 심리가 죽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빨갛게 물들여지면서 수급 막대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서 14에 근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근접 이후 요런 패턴이 나온다. 그때는 확실하게 롱타점을 한번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차적으로 롱타점 잡고 70선까지, 그리고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롱타점 절반 정도 털어주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선물 투자를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오류를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수급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기관의 수급 방향을 정반대로 잘못 읽게 될 경우에는요, 즉 매수 우위의 상황을 매도 우위로 보고, 혹은 매도를 매수 우위로 완전히 거꾸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실수를요, 제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오류는 이런 오류는 선물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곧바로 계좌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장기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매일같이 데일리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제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데일리로 매일같이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갑니다. 이런 것들 받아서 매매를 하시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서 매매하는데 매수 주체를 잘못 이해를 할 경우에는 방향을 잘못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 주체를 확실하게 알고 이 수급 주체의 방향성이 롱으로 가고 있는지 숏으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자. 자,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이 비트코인 친구죠, 이더리움 말씀 한번 더 드려야 되겠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일단 현재 이 라인에서 지지받지 못하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더리움은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성돼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식으로 빠지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현재 이 라인 버텨주지 못하면 이 원 중심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이 라인에서 버티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다행히 이더리움이 플래그의 하단을 이탈을 했지만, 플래그의 하단을 재정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재 라인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재차 저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방향을 상방으로 꺾어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도 역시 시장 수급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현재 라인은 사실은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죠. 자, 이 라인에서는요, 지금 방향성을 잡으면 안 돼요. 일단은 고점에서 숏타점 잡아주신 분들은요, 현재 라인에서 전량 정리를 하건 아니면 절반 정도 정리하고 일단은 수익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 라인에서 위로 튀었다가 털어내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수직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6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요, 미국 투자자들의 현물 매수세가 극도로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미 심리가 바닥에 났다는 얘기죠. 빠지는 거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신호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요 라인, 이더리움 요 라인에서 한차적으로 눌려있다가 요 라인 82K에 근접하자마자 모든 투자자들이 털어내고 있어요.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청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일단 수익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현저하게 낮아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요, 이 매수세가 재정비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밸런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비를 하자는 얘기죠. 일단은 현물 갖고 있는 분들은요,
비중을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물 쇼타점 잡을 준비 좀 해주시면 되겠고, 현재 롱타점 갖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 비중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롱타점은 비중을 줄여주자. 쇼타점으로 다시 한번 대정비,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반대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반대 조건이 있어요. 자, 우상향하는 채널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결과적으로는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좋지 않죠. 여기에 자, 요런 것들이 다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도 자, 하락에 대비하자, 이런 위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다 깨지면서 요 고점 라인에서 버티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가 다 똑같아요.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죠. 물론 최근 미 증시는 고점에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살짝 해주고 있으나 단기적인 추세 전환일 뿐, 탈출 구간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비트코인이 채널의 중심부를 이 라인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 이런 식으로 지켜주는 라인이 지금부터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다시 한번 요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 채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 여전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현재 라인에서 버텨주면은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이 라인에서 버텨주면 후행이잖아요. 이더리움 후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라인 위에 안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점과 고점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반드시 두 가지를 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상승장에 대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다만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뿐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요런 라인에서 지지받을 줄 알고 롱타점 잡아놨어요. 여러분, 물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적시하는 겁니다. 빠지는 거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올라가야 돼요. 저도 롱으로 타놓은 게 많이 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점서부터 어떻게 하고 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높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요, 저 비율, 그리고 저 배율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함에 있어서 저 비중을 낮게 잡아주고 저 배율로 투자를 해야만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시점에서 청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정보 방에서 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부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 방향 잡고 싶은 분들, 그리고 정확한 타점 잡아서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만약 지금 77K 부분에서 뒤늦게 숏 포지션 진입을 고려한다면 손절 퍼센티지를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세팅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이런 손절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죠. 이런 손절가를 가져가지 않으면은요,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계적인 손절가 라인을 잡아주고 레버리지 너무 크게 쓸 필요 없죠. 10에서 15%만 들어가면 됩니다. 비중 5%. 자, 이해되셨죠? 많아봐야 비중은 10에서 20%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는 10에서 많아봐야 20배 정도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튈 경우 1%만 튀어도 즉각 손절이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기계적으로 해 놓으셔야 돼요. 스탑로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런 것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할 줄 모르잖아요? 역시 정보방 들어오셔서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지 않으면 한번 청산 당하거나 50%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100%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시봉, 분봉, 일봉 보면서 흐름 잡아가고 철저하게 관리해주면서 검증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수급 방향성,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하방 숏, 그리고 혹은 상방에 대한 방향성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투자 방식이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실시간 차트 상황에 맞는 기민한 선물 포지션 스위칭과
단타 타점 공유는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란이죠?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입장 링크를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번 연도만큼은 정확한 방향성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낼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